안녕하세요. 김기로입니다. 이번에는 매트플롯립을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를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셋을 읽어드리고 분석한 결과를 매트플롯립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첫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데이터셋 중에서 게임 오브 스론즈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왕좌의 게임이라는 유명 드라마 혹은 소설에 대한 그런 데이터셋인데요. 실제 이 드라마 혹은 소설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니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한 뒤에, 그리고 크게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battles.csv라는 파일과 characterdeath.csv라는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이들을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readcsv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 battles와 death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battle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실제 작품에서 등장한 전투 관련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death에는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의 간단한 등장 정보와 함께 이들이 사망할 경우 몇 년도에 작품의 어느 부분에서 사망했는지 등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틀스에 대해서 쉐이프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컬럼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헤드 명령어를 사용하여 앞에 5줄만을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데스에 대해서도 쉐이프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데스가 917개로 많고, 그리고 배틀스는 38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컬럼스 보시면 이런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도 헤드로 해서 앞줄 5개 정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단한 예시로 소설 기준으로 작품 번호에 따른 인물들의 죽음 횟수를 라인 플롯으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이 death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시면은 book of death라는 열이 있어요. 이것만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열에 대해서 value counts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그리고 이거를 인덱스로 정렬을 하면은, 자, 제가 이거를 이런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각 작품 번호가 바로 Book of Death의 열로 들어가는 값들인데, 이 각 작품 번호에 따라서 사망한 인물들의 총 수를 간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여기 저장된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그 왕좌의 게임 소설 기준으로 1편에서 49명이 죽었고 2편에서 73명이 죽었고,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시리즈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라인 플롯으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히 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라인 플롯을 그릴 수가 있다고 했죠. 마커라든지 아니면은 라인 스타일도 적당히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라인 플롯이 나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모양을 좀 가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X틱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자, 이렇게 X틱이 1부터 5까지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자, X축, 수평축의 범위를 이렇게 0부터 6까지라고 바꾸면 이게 좀 더 좁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비슷한 맥락으로 수직축, Y축의 범위를 0부터 120까지로 보면은 이게 좀 더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플롯을 형태를 수정을 해봤습니다. 딱 보시면은 3권에서 인물들이 제일 많이 사망했다는 것을 바로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실제 왕좌의 게임 그 소설에서 3권에서 뭔가 피바람이 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작품에서의 전투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아까 배틀스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는데요. 이 배틀스 데이터 프레임에는 각 전투별로 공격군과 수비군에 대한 정보가 서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격군과 수비군 각각의 병사 수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태커 사이즈라는 게 공격군의 병사 수고, 그리고 디펜더 사이즈라는 게 수비군의 병사 수를 나타내는 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공격군과 수비군 병력의 합이 1만 명을 넘어가는 대규모 전투 상에서의 공격군과 수비군 간의 병력 차이를 비교해보고 이를 박스 플롯으로 간편하게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틀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단순히 정수로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인덱스를 네임열의 값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스의 set index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이때 인덱스로 사용할 열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요, 이 열이 곧 인덱스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헤드를 확인을 해주시면은, 자, 실제로 인덱스의 이름이 네임이 됐고 인덱스가 실제로 그 전투 이름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갔죠. 다음으로 공격과 수비 전체 병력의 합이 1만 명을 넘어가는 행만을 선택한 뒤에 이들의 병력 정보만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불리언 마스크를 하나 만들 것인데, 그것은 배틀스 데이터 프레임의 어태커 사이즈와 디펜더 사이즈 열의 합을 기준으로 이것이 1만 명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불리언 마스크 하나 생겼을 것이고, 우리가 라지 배틀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 것인데, 이거는 배틀스의 LOC를 사용을 해서 행으로 라지 배틀스 마스크 바로 위에서 정의했던 이 불리언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요. 이때 우리가 확보할 열은 어태커 사이즈와 디펜더 사이즈만을 가져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large battles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정의해서 헤드를 찍어 보면은 앞에 5개 행이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얻어진 large battles 데이터 프레임에 대하여 바 플롯을 그리되, 자, 그리되 수평 바 플롯을 그리고 스택트 옵션을 true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폰트 사이즈라는 인자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야말로 글자 크기를 설정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플롯을 그려보면은 보신 바와 같이 그 공격군과 수비군의 병력의 합이 1만 명을 넘어가는 전투가 10개가 있었는데, 이 10개의 대규모 전투에 대하여 공격군과 수비군의 병력 차이를 나타내는 바 플롯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 플롯은 서로 다른 전투 간의 병력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시지 오브 인터펠이라는 전투와 뭐 캐슬 블랙으로 끝나는 전투 간의 병력 차이가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네, 이걸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단일 전투 하나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 공격군과 수비군 간의 상대적 병력 차이 비율이 좀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전투에 대한 공격군 병력과 수비군 병력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새로운 열로 추가를 한 뒤에 이들을 사용하여 바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arge battles의 새로운 attacker %라는 열을 추가를 하고, 요거는 우리가 large battles의 attacker size를 나눠주는데, 뭘로 나눠주냐면은 large battles의 attacker size에다가 defender 사이즈를 더한 것으로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공격군과 수비군 병력의 합 분의 공격군 병력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사실 결과적으로 공격군과 수비군 전체 병력분에서 공격군 병력의 비율이 나오는 것이겠죠. 네,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large battles 데이터 프레임에 네, defender %라는 열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attacker %와 defender %라는 새로운 두 개의 열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열을 가지고 바 플롯을 그릴 것입니다. 자, large battles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는 attacker %와 defender %라는 열만을 선택해서 바 플롯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플롯 함수를 실행하고 kind는 바 h라고 입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스택들을 true로 설정을 해주고 폰트 사이즈 적당히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플롯을 그려보니까 단일 전투별로 공격군과 수비군 간의 상대적 병력 차이가 보다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전체 전투 중에서 각각의 가문이 몇 회나 개입하는지 빈도를 계산하고 이를 히스토그램의 형태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투에 개입한 가문이 명시된 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attacker 언더바 1부터 시작을 해서 attacker 언더바 4까지와 그리고 요즘 잘렸지만 defender 언더바 1부터 defender 언더바 4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네, 각 전투에 개입한 가문이 명시된 열입니다. 먼저 해당 컬럼 이름만을 제가 발췌를 해볼게요. call 언더바 names라고 명령을 하고 컬럼스를 입력을 하면 컬럼이 쭉 나올 텐데 여기서 제가 4번부터 12번까지 컬럼 이름을 발췌를 하면 이 부분이 바로 네, 공격군 개입 가문과 수비군 개입 가면이 명시되는 그런 컬럼만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8개 이름을 가지는 열에 등장하는 모든 가문 이름을 제가 먼저 유니크하게 가져올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져가자 하는 8개의 열에서 NaN 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요 8개의 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유니크 함수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NaN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유니크한 값을 가져오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NaN이란 값을 우선 어떤 다른 문자열, 저는 이제 none이라는 문자열로 대체를 할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유니크한 값을 가져오고 나서 이 none이라는 문자열을 다시 제거하는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ouse names는 battles에서 우리가 요 8개 이름을 가지는 열들만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정의했던 call names로 네, 열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8개의 열들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 nan으로 두는 게 아니라 none이라는 문자열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values만을 뽑아옵니다. 그러면 house underbar names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긴 네, 2차원 어레이가 얻어지는데요. house underbar names에서 num파에서 제공하는 unique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house underbar names를 확인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총 8개의 열에 들어있었던 모든 가문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에서 유니크하게 등장하는 것들만 뽑아서 네,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제시를 해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nan을 none으로 대체해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리언 마스크를 사용해서 none을 제거를 하고 다시 house names를 확인을 해보면은 자, none이 제거된 순수한 유니크한 가문 이름들만으로 구성된 어레이가 얻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전투에 최소 1회 이상 참가한 적이 있는 모든 가문의 이름이 이 house underbar names의 어레이 형태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를 인덱스로 삼는 시리즈를 정의를 하고 그 값을 모두 0으로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의 시리즈를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정의된 시리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전투에 한 번 이상으로 개입한 가문의 이름을 인덱스로 가지고 그거에 대응되는 밸류가 우선 다 0인데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각 열의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열의 값을 더해주게 되면은 각 열의 인덱스를 기준으로 얘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 총 8개의 열에 등장하는 네, 가문의 총 개수를
예, 합산해가지고 계산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존에 있던 어태커 언더바 1부터 자 이렇게 생겼었죠. 기존의 어태커 언더바 1부터 어태커 언더바 4까지 그리고 디펜더 언더바 1부터 디펜더 언더바 4까지의 열을 순회하면서 각각의 열에 등장하는 가문 이름의 등장 횟수를 시리즈 형태로 얻은 뒤에 이를 위에서 정의했던 다 영값이 들어가 있는 하우스 투 배틀 카운트라는 시리즈에 더해주는 형태의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리즈의 경우에 동일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특정 인덱스에 대응되는 값이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위에서 정의한 컬럼 네임스, 이 총 8개의 컬럼 이름에 대해서 반복문을 실행을 하는데 뭘 할 것이냐면은 houses to 얘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정의했던 영값만으로 구성된 시리즈에다가 add 함수를 사용을 한 뒤에 값을 더할 다른 시리즈. 자, 이렇게 현재 컬럼에 해당하는 열만을 시리즈 형태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value underbar count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fill value의 인자 값을 0으로 입력을 해주면 그 한 열을 다 가져오면서 이 열을 가지고 그 가문 이름과 이 가문 이름의 출현값, 가문 이름과 출현값 이런 식으로 구성된 시리즈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 얘와 얘 간에 add 덧셈 연산을 할 때 만약에 이 열에서 원래 NaN 값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NaN 값이 있는 경우엔 그 값을 다 0으로 치환해 줘라 라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houses to battle count에는 자, 이러한 결과물이 들어가게 됐죠. 이게 뭐냐면 총 8개의 열에서 예를 들면 베라시언이라는 가문이 몇 번 등장했는가 이거를 센 결과물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위에서 정의한 이 코드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열을 실제로 직접 하나 지정을 해서 이 코드를 뭐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요 부분 이런 식으로 부분별로 순서대로 실행을 해보면서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Houses to Battle Counts라는 시리즈에는 이렇게 각 가문의 이름이 위 8개의 열에 등장하는 횟수가 저장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레니스터나 아니면 스타크 가문은 다른 가문에 비해서 전투에 압도적으로 아주 더 많이 참여를 하였네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우리가 생성한 시리즈의 hist라는 함수를 빈스 개수와 함께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게 오타가 났죠. 네,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총 빈이 10개짜리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게 되죠.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결과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대체로 한 번에서 3번 사이 전투에 개입한 가문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14회 이상 전투에 개입한 가문은 이렇게 한두 개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매플롯립을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